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월 들어서 연초 효과를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방송 말미에는요. 2020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유망 업종 탑3까지 이가람 위원님께서 뽑아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배트맨 2부 좀 더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도 함께 해주시는 이가람 위원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가람 위원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가 아니라 샵 0082번입니다, 여러분.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위원님과 함께 재미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은 상담들 밀려 있지만요. 먼저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순서를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셔야 접수를 하시고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고 계시는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락 기다릴게요. 위원님 올해 또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데 저번 주에 나오셔서는 2020년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같은 시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한번 제가 개인적인 것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는 뭐 결혼을 하냐라고 멘트를 했었는데 저는 아직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력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두 가지 목표는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주식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뭐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가람 위원님 결혼하신 거 아니냐, 곧 하실 계획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거는 더욱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전화 문자 활짝 열렸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지기 전에 오늘 시장 전강 후약의 모습이 강했습니다. 이슈별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캐스터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1% 이상 넘는 수치로 2020년의 포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으나 중동발 악재로 인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한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가 숨진다는 사건이 발표가 되면서 또 글로벌 증시가 대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06% 소폭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화학업종 그리고 방위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대형주를 위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또 개인 역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2,700억 원대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금융투자가 오늘 강한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위주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도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중동발의 불확실성으로 장중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간 수출 물량이 2배로 뛰어오르면서 친환경차의 해외 판매 확대 소식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소식이 현대차가 반등에 성공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61% 떨어진 669선, 670선 밑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IT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1,336억 원, 기관이 1,465억 원 매도하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약세를 보인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하락, HLB가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인 급등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주들인데요. NC소프트가 리니지2M의 흥행에 힘입어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NC소프트가 오늘 4% 이상 뛰어올랐고 또 이에 힘입어 펄어비스도 2% 가까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며칠간 강세를 보였던 KMW와 헬릭스미스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메디톡스는 기관의 강한 순매수에 힘입어 오늘 3.59% 넘게 올라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이 잘 이어지다가 중동 악재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 전환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서 점차 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중동에서 날아온 이슈 때문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잘 가다가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시장 연초 효과를 앞으로 계속 또 기대해 볼 만한지 계속해서 함께 시장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에 들어갑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다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문자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문자 종목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SNS텍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매수가가 5,900원입니다. 그리고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10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긴 한데 현재가가 14,000원으로 뜨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이런 상승장에서는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위원님? 사실 주도주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고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9.8%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좀 보셔야 될 게 이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갈 때 그냥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이전에는 다시 또 굉장히 크게 지금 변동성 키우면서 올라갔다. 그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이제 눌림을 주면서 기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제 거래량도 발생이 되면서 변동성까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은 강소 종목에도 선정이 된 종목에다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에서 매출이 100%가 나타나는 종목인데 국산에 따른 또 수혜주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월 달 중순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CES 2020 끝난 다음 시점부터 또는 CES 2020 시점부터
IT 반도체 쪽에서 한 차례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월 22일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제 예정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좀 IT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전에 미리 올라간 종목들은 그 이후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가져가 보시는데 가격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12,000원과 13,000원짜리 요 정도를 지키면서 또 박스권 그리면서 위아래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흔들리기 싫다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1차적으로 뭐 스위치를 하셔도 무리는 없겠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시더라도 1월 20일 정도부터는 그 삼성전자 발표 앞두고서 이제 차익 매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 차례 수익 매도를 보시는 기간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1월 22일이 삼성전자 발표 예정일이니까 그 전에 한 차례 수익 매도를 보시면서 매도가 크게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지 그런 걸 함께 놓고 보시면서 수급적인 모습 동향 같이 살펴보신다면 대량 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 꾸준하게 상승 박스 그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수익 난 거 너무너무 정말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좀 수익을 챙겨가고 가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시장이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다음 주는 또 옵션 만기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만 해도 알 수 없는 악재가 터지는 게 바로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 지금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한 번은 챙겨놓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문자부터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났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은 전화가 연결됐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제네이진요. 제넥신 매수가랑 비중은요? 6만 원에 50%예요. 6만 원에 50%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중인데 또 내려가니까 네네. 어떻게 되나. 아, 오늘 시장 조금 코스닥 밀리느라 그죠? 그래 가져가야 되나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매수가 근처라서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제넥신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제네신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뭐 그래봐야 뭐 한 11월? 11월 아니고 그 전에 했어요. 그 전에 그분은 7월 달 정도네요. 그때 그렇죠? 6만 할 때 했어 그래요. 그때 계속 왔다 갔다 안 올라갔어. 그렇죠. 그러면은 제네신 네. 이거 지금 이슈 재료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신약 발표가 많이 났다 하더니 얘가 좋다더라고요. 아, 그냥 딴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 신약이 뭐 제네신 좋다 그랬어요. 뭐 이거 나오는 거 보니 좋다. 그래요? 그럼 제네신이 네. 이게 그 나올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번에 네. JP모건 헬스케어 열리는 거 아시죠? 네.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제네신이 가가지고 임상 발표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데이터는 잘 나와요, 제네신이. 네. 데이터 잘 나온 거 가지고 JP모건 가서 그거 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 상반기에 얘네 임상 발표하는 일정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가지고 가는데 다만 얘가 또 눌림이 와서 6만 원을 또 내가 매수한 거 지금 플러스 보고 있는데 또 마이너스를 볼 수는 있는데 가지고는 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네시는. 네. 그리고 6만 원이면 사실 기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장기간 보유했는데 지금 이거 조금 먹었다고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매수하신 거면은 뭐 그냥 뭐 지금 자리 조금 위에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또 사세요라고 하겠지만 보유하신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긴 관점보다도 그리고 성향 자체가 단타를 보시는 성향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장기로 가려고요. 예, 그렇죠. 단타 성향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 JP모건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에 상반기에 이거 또 발표 있으니까 상반기 한 5월, 6월 달까지만 가지고 계시면은 짧으면 3월 달일 수 있고요. 3, 4, 5월 요 사이에 한 차례 크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뭐 한 7만 원 위나 7만 5천 원 정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는 한 차례 지금 비중 너무 크니까 네. 비중이 50%나 되니까
7만 원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한 차례 정도는 매도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정 보시면서 이게 제네시스 같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얘가 임상 발표하는 일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얘가 언제 어떤 발표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 일정을 달력에다가 적어 두시고 네. 임상 발표하기 전에 매도 조금씩 보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지 않으면 매도하는 시점을 놓치게 되고 얘가 세게 올라가도 얘가 왜 세게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매도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다가 이거 JP모건 임상 발표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상반기 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뉴스에다가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제네시스 그 다음 인상 발표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거 찾아보셔가지고 그 다음 인상 발표 전에 매도를 보시면 좀 괜찮은 수익에서 매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 좀 가져가 보지 뭐요. 올라갈 때까지. 예, 오늘 근데 얘가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상반기에 인상 발표하고 나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매도를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상반기 언제쯤이요? 그러니까 그 찾아보셔요. 내가 그 담아내주면은 어머님이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네. 예,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거 뉴스 검색하셔가지고 일정 적어 두신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 매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로서 이제 좀 흐름이 좋았는데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떨어지려나 하고 걱정 크셨던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주의 좋은 점은 임상 발표 이런 일정들을 좀 체크하면 대응하기가 쉽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우리 시청자님 공부하시면서 임상 발표 언제 하는지 달력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목소리인데 우리 시청자님 밥 드셨어요, 저녁? 예,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오늘 많이 떨어져서 걱정 크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게 쭉쭉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매수가랑 비중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5,650원요. 35,000원 정도? 예, 36,000원, 5,000원 그 부근인 거세요? 35,650원. 35,550원, 650원 정도?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0%요. 비중은 다행히 10%고. 예, 예.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이게 들어간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셨고. 예. 오늘 좀 크게 떨어져서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세경 하이테크 어떨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거 그때 무중을 안 받았다고 했었나요, 그때? 예, 그쵸. 무중은 안 받았고 그냥 매수한 거였죠. 예, 예. 무상증자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거는 예.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되시잖아요. 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 네, 편안하죠. 예. 네, 가지고 가시는데 내려오면은 조금 불안하실 텐데 예. 3만 원 근처 오면은 비중 한번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로요. 네, 3만 원대까지 빠지면. 3만 원대. 네, 3만 원대까지 빠지면 3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 한번 늘리셔가지고 단가 조금 낮추시고 예.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일정 정도 수익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한 비중만 매도하시고 예.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정고점 자리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만 이거 지금 직전 최고가가 지금 수정 주가로 41,800원인데 예. 이거는 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예. 대신에 예.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예. 뭐 길게 보면 뭐 한 하반기까지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보기보다 일단은 그냥 상반기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과 청취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세경 하이테크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디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추가하면 더 좋을지 팁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조이시티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조이시티 가지고 있고요. 70% 담고 있는데 1,020원에 매수를 해주셨다고 보내주셨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가격대를 간 적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9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잘못 치셨다면 만약에 잘못 보내주셨다면 만약 이런 조이시티 같은 게임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 전반적으로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게임 종목들은 사실 좀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예, 가져가 되는데 얘는 일단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군요. 예,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 이슈로 올라갔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올라가도 항상 빠지는 게 얘네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차익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1,020원은 아닐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은 물려있다고 하게 되면은 10,000원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라도 만 원대인데 오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욕심을 내신 것 같고 네. 다만 근데 게임 종목들은 좀 중국하고도 연관을 좀 같이 놓고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파노에 대한 지금 그 승인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방한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게임주들도 파노에 대한 부분을 좀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 지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게임주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이스틱뿐만 아니라 뭐 파노 관련된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거나 뭐 컴투스 같은 거 종목들은 더 좋은 종목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파노 관련된 종목이다. 뭐 게임주 보실 거면 파노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진핑 방한 이전에 한 차례 또 올라갈 수 있겠고 지금 또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방학 때마다 게임주들이 한 차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종목들 잘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주들은 그 파노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네, 같이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200원 정도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오늘 자리에서는 나왔어야 될 자리였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 습관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1,200원에 매수하고 들고 있는데 오늘 매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욕심이었지 않나. 이것에 뺐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은 늘 음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데 조이스틱 만약에 1,200원 오늘 처리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조이스틱은 있어 보이니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에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서는 그냥 미련 없이 다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을 좀 접근할 때는 어떤 방향성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을 꼭 챙기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고우신데 오늘 수익 좀 나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수 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40%고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서요. 네네. 앞전에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번에도 한번 주셨는데 네. 이게 조금 이제 매수가랑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이 있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이거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가람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4,200원이면은 네. 이제 매수가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비중은 늘려가지고 4,200원 되신 거예요? 아니요, 4,200원에 한꺼번에 다 들어갔는데요. 제가 너무 이게 좀 복잡하게 돼가지고요. 복잡하게 돼서 네, 4,200원에 들어갔다가 계속 너무 빠져서 3,700원에 다 팔았다가 다시 4,060원에 다시 이거를
다시 또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다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몇 번을 이래 해가지고 너무 손실이 너무 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빠지는 종목 가지고 사고팔고를 하시다 보니까 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팔고를 하면 좋은데 빠지는 거를 사고팔고 하는 건 좋지 않고 일단은 이스페타시스가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고 분기로 봤을 때도 뭐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의 주도주냐라고 봤을 때는 좀 올라가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약한데 불구하고 양봉이고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얘가 또 이제 고민되실 텐데 문제는 비중이 40%라는 거죠. 비중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은 가지고는 가 보시는데 네. 얘가 올라와도 지속적으로 걸릴 라인들이 위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는 가 보시는데 한 4,500원 넘기는 시점부터는 여기서는 매도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내려간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는 요 자리가 있어요. 요 3,990원 자리니까 한 4,000원 놓고 봤을 때 4,000원을 다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종목은 다 매도하고 요 종목을 아예 그냥 보지를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수익을 나는 경험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좀 상승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빠져있다가 올라가더라도 막힐 수 있는 거 말고 좀 아래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얘는 지금 횡보하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빼다가 반등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좀 제한적이고요. 횡보하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 상승이 나가고 있는 좀 주도 업종에서 보시는 게 가장 지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는 계시는데 위에 4,500원 넘어가게 되면은 4,500원부터는 매도를 좀 많이 보시고 네. 네, 내려오게 되면 4,000원 다시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미련 없이 네. 이 종목은 그냥 다 매도하시고 차라리 좀 강한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위원님께서 참 시청자님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역사가 또 있었다고 이런 종목들이 참 한번 이제 잘못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그런 손실이 난 부분은 채우면 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2020년에는 성공 투자하시길 저도 바랄게요. 다음은요. 또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마트고요. 이마트요. 네. 이마트고 127,500원에 20%요. 127,500원에 20% 정도 맞으세요? 네네. 이마트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한참 됐어요. 많이 계속 갖고 계셨어요, 빠져서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빠져서 걱정 크실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마트 127,500원에 비중 20%요. 네네. 이마트는 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 잘 모르니까 좀 올라갈 거라고 그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경제는 안 좋지만 많이 빠지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빠져도 이제는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종목은 짧게 보긴 좀 어렵고 기간을 조금 길게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상반기니까 약 한 여름 정도 더워지는 날 있잖아요. 네. 한 더워질 때까지 보유를 하시면 좀 괜찮은 수익 발생도 될 것 같고 네. 정말 짧게 보면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만 가지고 계시면 네. 아마 괜찮은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요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마트가 뭐 마트적인 모습에서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라도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도 이마트가 들어가고 옛날에도 굉장히 뭐 아파트 막 짓는 데도 많이 들어가는 이마트잖아요. 네. 근데 그 이마트가 있는 부지를 보게 되면은 되게 좋은 땅덩어리 위에 이마트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이마트가 다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가 다 반영이 되게 되면 이마트는 충분히 15만 원 그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마트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 이건 조금 길게 놓고 아마 올해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진짜 길어봐야 여름이고요. 짧으면은 3, 4월 정도면은 적어도 15만 원 위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 빠지더라도 비중을 더 사거나 괜히 매도해서 손절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여름이나 빠르면 3, 4월까지 놓고 봐야겠다라고 천천히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가지고만 있으면. 네, 근데 잘 가지고 계시다가 예. 이제 한번 좀 올라가게 되면은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예. 한 15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적당한 수익 나오니까 예.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와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매도 한번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마트 오늘 좀 빠져서 걱정하시면서 이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15만 원 선까지 그 이상으로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문자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네이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26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좋은 종목으로 항상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매수가는 17만 2,5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네이버 하면 앞으로도 뭐 올해에도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여러 사업들의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이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네, 가지고 가야 되고 다만 단가가 이제 조금 17만 2천 원이면 낮은 단가는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안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한다라기보다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네이버에 대한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검색 엔진만 생각도 하실 텐데 그거 말고도 네이버 자체가 인공지능 관련되면은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으로 해서 네이버가 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이전에 발생됐었던 정고점 자리들 이제 좀 수정 주가가 됐으니까 애면 분할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정고점이 19만 5천 원짜리가 되겠는데 전 이거 넘길 수 있는 게 네이버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네이버도 충분히 여기서는 좀 기간 조정은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 한 상반기 정도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에는 또 충분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네이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이버는 묻고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3부에도 종목 상담 계속 진행되니까 전화, 문자는 계속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저를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올해 꼭 살펴봐야 할 2020 유망업종 탑3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주는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이제 종목 상담 시간도 좋지만 2020년에 꼭 챙겨가야 할 업종들과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탑3를 꼽아주셨는데 3가지나 뽑아주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일단 IT 반도체는 무조건 다 간다라고 보실 테니까 이제 그거 말고 네. 이제 그 외에 조금 더 좀 아직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선정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요. 네, 그래서 아직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상반기보다도 한 1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유망 업종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은 아마 올 한 해 보실 때 좀 괜찮은 참고 자료가 아마 되실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시작하자면 일단은 2020년 유망 업종으로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쪽과 또 면세점, 화장품, 중고 내수주 관련 이쪽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특히 또 5G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된 업종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국에 대한 수주, 매출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거래보다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유럽 쪽과의 관계성인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근데 그런 유럽, 그 EU 유럽연합에서 이산화탄소 규제 본격화에 따라서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타난 이슈를 보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안 했었는데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LG와 SK이노베이션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도 친환경차 보조금은 지급을 하겠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현재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 2차 전지 배터리에 뛰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또 구조 조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서야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보자면 요건 11월 달 기준의 전기차 배터리의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 11월 달만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전월 대비는 증가를 했지만 전년도 대비 YOY 기준은 하락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 누적으로 봤을 때는 15% 증가된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업황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좀 문제였는데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2019년 누적을 해봐야 6%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월 달에 봤을 때 42%나 마이너스였는데 다른 걸 보여드리면 자 미국은 똑같은 월별로 봤을 때는 월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는 16% 증가를 했지만 YOY 전년 동기 대비는 마이너스 25%입니다. 안 좋죠. 하지만 그 19년도 누적은 7% 증가가 됐다. 하지만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는 유럽을 보자면 유럽은 전월 대비했을 때도 2.3% 증가를 보여줬고요. 같은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도 9.5% 유일하게 YOY가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유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의 누적 판매량이 66%나 YOY 기준 증가가 됐다. 그만큼 유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글로벌의 배터리 출하량을 보게 되면 11월 달에 누적 출하량도 YOY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도 이미 25%가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LG화학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분 많을 겁니다. 근데 LG화학이 MOM이나 YOY나 다 전년 동기 대비 다 좋지 않지만 누적으로 본다면은 LG화학의 배터리 출하량도 70%나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가 증가고요. SK이노베이션 2019년 출하량이 전년 봤을 때 누적으로 봤을 때도 158%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양극재를 더 보자면
역시나 양극재 같은 경우도 2019년 출하량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별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일본 쪽 관련 기업들도 다 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더 보자면 이제 BYD의 메인 벤더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국 쪽이 상당히 안 좋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비엠의 SK이노베이션의 메인 벤더가 되겠는데, 에코프로비엠만 보더라도 지금 MOM은 좋지 않고 전년 동기 대비 좋지 않지만 2019년도에 누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누적 기준으로는 117%가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데이터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서 원자재까지도 이제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IT 반도체가 먼저 올라간다? 그럼 지수가 버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2차 전지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상반기보다도 지금 삼성 쪽과 LG 같은 경우는 3, 4분기 안에서의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에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는 종목들도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개선될 업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리 선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부터라도 2차 전지는 추가적인 추세 상승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탑픽을 좀 보자면 물론 많은 대형주가 있고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가장 조금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가 좋게 나왔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좋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NT라는 종목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매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NT도 봐야 될 것이고, CIS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유럽과의 현재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CIS 같은 놀스볼트라는 스웨덴 업체가 되겠는데, 그 놀스볼트하고 현재 연관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그 놀스볼트가 폭스바겐과 합작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CIS다. 그렇다면 CIS를 좀 상당히 잘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발 이슈로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노메트리는 검사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도 진출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공시에 나온 종목 이외에도 그 외에 현재 공시가 나오지 않은 중국의 한 업체하고도 입찰에 성공을 해서 그쪽에서 수주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도 잘 보시면 2020년도에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 정도까지 2차 전지와 배터리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보고 있는 게 면세점과 화장품, 결국엔 중국 내수주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0년도는 중국 관련 내수주의 회복세가 나타나는지가 아마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실제로 2019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 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게 역대 최대 수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방한 중국인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외국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인까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1월 달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38% 증가를 했다라고 데이터가 나타났고요. 1월 달 말에 우리나라 설날이 있죠. 그때 중국도 춘절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뭐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는 게 사실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또 화장품을 사는 곳이 외국인들은 면세점에서 많이 삽니다. 그렇다면 면세점에 들어가는 화장품, 특히 대형주 위주로의 화장품을 보시면 될 것이고 화장품은 그렇다면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면세점 항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중국 내수주 안에서 가장 빠른 업황의 개선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그게 2020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올해 상반기 안에 우리나라에 방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이 올라가면서 이미 그전에 면세점 종목들은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한한령이 해지기 때문에 면세점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요 카지노 관련돼서도 올라갈 수 있겠고 중국인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2020년 상반기 정도가 분명히 될 것이다. 업황에 대한 부분, 그동안 중국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과 좋아진다면 악재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이다. 이러한 종목도 아직 바닥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종목을 보자면 당연히 봐야 될 게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 주고 있어요. 제가 호텔신라는 연말부터도 이미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여기저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4호 면세점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4호 면세점으로서 굉장히 좀 매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에 사서 사오면서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목해 보시고, 일본 면세점인 JTC, 특히 이 종목이 어닝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면세점 위주와 여기에 들어가는 대형주, 대형 화장품을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더불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롭백이 이번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다음엔 다시 또 방한 중국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드롭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레저 종목도 같이 보시면 2020년에 아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 5G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디램의 가격 반등 이러한 부분과 또 정부의 지원 정책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된 것도 있고요. 삼성 쪽에서의 설비 투자가 들어다 보니까 이번에 수주 잡힌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다시 또 굉장히 좋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G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 투자에 대한 부분 지연되고 있던 게 다 이제 본격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5G 스마트폰도 신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글로벌 통신사들도 5G의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글로벌 5G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20%의 점유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가 예상되다 보니까 요 삼성전자와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관련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SK텔레콤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더불어서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죠. 일본이 지금 5G가 다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될 예정인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일본인 올림픽 앞두고서 5G 상용화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발생될 것이다. 그 전까지의 5G들은 국내 인프라로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거친 거였고요. 이제는 해외 쪽에서 미국과 인도, 일본 이쪽으로의 해외 실적이 이제 잡힐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5G가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다만 이러한 종목들이 모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 이제는 또 새로운 실적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전에는 갑자기 크게 올라갔다라면 이번 조금 긴 호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5G 업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종목을 또 보자면 최근 들어서는 KNW보다도 HFR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FR 종목 위주로 해서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이러한 것도 같이 보시면서 KNW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 보시고요. 특히 KNW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과도 같이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시면 아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또한 해외에서 잡히는 매출이 상당할 겁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오이솔루션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또 오이솔루션 잘 보시낼 것이고요. 에이스테크는 벤더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주가가 찾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을 봤을 때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은 상반기 안에 다시 이전에 그 벤더 탈락으로 하락한 부분들은 다시 또 상승으로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유선 사업 쪽의 종목들은 상반기에 잡기보다 이번에 5G 올라가면서 다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만 다산 네트워크는 사실 상반기에 투자되는 내용보다도 하반기에 투자가 될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G 관련 종목들은 뭐 광트랜시버나 이런 뭐 광통신 업종들 이런 종목들은 상반기에 보되 이런 뭐 유선통신 관련해서 다산 네트워크나 이런 종목들은 상반기에 잡아놓고 보게 되면 1년 이상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다른 종목, 다른 유망 업종에서의 탑픽 종목들로 보시고 하반기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상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부터 잡아 들어간다면 조금 더 긴 기간이 아닌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보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유망 업종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2차 전지 배터리도 길게 보신다면 하반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종목들은 상반기 안에도 시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길게 본다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5G 종목이 되니까 이렇게 구분지어서 놓고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0년에 꼭 챙겨가야 할 탑3 업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트맨은 3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